미니멀리스트 붓다의 정리법. 레기나 퇴터 지음, 장혜경 옮김. 생각의 날개. 이 책을 쓴 작가는 의류 매장의 부점장으로 바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퇴근도 항상 늦었고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공했지만 혼자 있으면 늘 외로웠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지만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회사에 사표를 내고 느리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어느 날 집안을 정리하면서 대학 시절에 있던 불교 책들을 읽다가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미니멀을 실천하면 잃어버린 삶의 에너지를 되찾아올 수도 있겠다고 말이죠. 미니멀리즘은 비우기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는데 이 비우기를 하려면 집착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책에서는 그 해답으로 2500년 전 붓다의 가르침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교인은 아니지만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면 어떻게 하면 삶을 비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알고 싶었습니다. 붓다가 비우기 전문가가 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 붓다는 어떻게 삶을 정돈했을까? 왕자로 태어난 붓다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전부일 리 없다고 의심하고 또 의심했죠. 그는 왜 세상엔 고통이 존재하는지, 왜 사람들은 더 나은 인생을 찾아 헤매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궁을 떠나 세상의 연을 끊고 강도 높은 고행을 시작합니다. 붓다는 극단적인 사치와 풍요, 극단적인 금욕과 가난, 둘 다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중도를 개척합니다. 중도란 두 극단을 떠나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공명한 길을 뜻하며 이 책 전반에 걸쳐 자주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붓다는 우리가 항상 불만에 사로잡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불만과 괴로움은 세 가지의 독에서 비롯되는데 이를 탐진치라 칭합니다. 탐진치의 탐은 탐욕, 진은 화를 뜻하고 마지막으로 치는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붓다는 8가지의 올바른 길을 정진하라고 독려합니다. 팔정도는 지혜를 깨닫는 과정으로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수단,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집중을 통해 마음의 불만을 잠재울 때 비로소 영원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책에서는 명상과 정리정돈, 크게 두 가지를 다루지만 저는 종교적인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정리정돈 부분만 리뷰하겠습니다. 2장 붓다와 함께 청소를 59페이지의 글.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물건이라 해도 붓다의 말씀처럼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 주변을 돌아보라. 당신을 에워싼 가구와 책, 사진들, 그 시절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생각나며 그 사건이 새삼 그리울지 모른다. 그 순간이 아쉽고 그 과거를 잃지 않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양손 가득 과거의 것을 꼭 쥐고 있는데 어떻게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새 것이 들어올 공간과 마음을 내어줄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떠올려보라. 여행지의 호텔은 어떠했는가? 그곳에서는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처리하지 못한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도 미처 보내지 못한 이메일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는다. 그 순간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른다. 어떻게 하면 친구와 재미난 시간을 보낼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힐까? 뭘 해야 피로가 풀릴까? 그 생각뿐이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온 순간 다시 마음도 몸도 족쇄에 묶인 것처럼 뻣뻣해진다. 브레이크가 걸린 자동차처럼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하지만 잊지 마라. 집착은 정지다. 비우는 사람의 양손은 자유롭다. 이 순간만이 소중할 뿐이다.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의 도전에 맞서라.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은 내디뎠다.
이런 진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 떠날 줄 모르는 불만의 원인을 파악하지도 못한다. 자신이 가진 물건에 집착하고 물질적인 풍요, 신분의 상징, 남에게 자랑할 만한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정작 마음은 불안에 시달린다. 원하는 물건을 갖자마자 또 다른 물건을 갖기 위해 버둥거리고 그러느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다. 부탁해서 풍요로운 마음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마음이 부자가 되는 길은 쇼핑과 소비가 아니라 명상과 깨어있기, 공감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혹은 그들이 필요할 때 그냥 그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웃에게 청소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순간 아마 그 순간에는 당신도 느낄 것이다. 당신과 함께 해줄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지. 책에서는 청소를 위해 4개의 박스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박스는 보관용이라고 적고 매일 쓰는 물건, 정말로 중요한 물건, 꼭 필요한 물건을 담습니다. 두 번째 박스는 보관하되 조용히라고 적습니다. 매일 쓰지는 않지만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물건들을 담습니다. 각종 계약서, 증서, 여권 등입니다. 3번 박스에는 나눠줄 물건이라고 적고 사용하지는 않지만 오래도록 보관만한 새 상품 수준의 물건을 담습니다. 선물하거나 중고 판매가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네 번째 박스는 당장 갖다 버려 라고 적습니다. 고장나거나 너무 낡아서 나도 남들도 쓸 수 없는 물건들을 담습니다. 이 박스는 채우는 즉시 버립니다. 박스에 들어가지 않는 부피가 큰 물건은 포스트잇으로 해당하는 번호, 주로 3번과 4번을 크게 써서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집안의 모든 물건에 1번부터 4번까지 번호를 정해줍니다. 특히 3번 박스는 오래 방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정해 정리합니다. 한 달이 지나도 3번 박스에 남아있는 물건들은 4번 박스로 옮깁니다. 이 책의 정리법에 의하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중간 박스는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는 통풍이 잘 되는 화장실, 현관, 발코니, 침실 순서로 하는 게 좋으며 지하실이나 다락방, 차고 등 평소 잘 들어가지 않는 공간은 나중에 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을 때까지 온 집안을 두루 정리합니다. 작가는 청소가 끝나면 휴가의 느낌에 비할 만큼 멋지고 활력이 넘치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책에는 정리정돈 외에도 미니멀한 다이어트, 미니멀한 직장생활, 미니멀한 여행 등등 미니멀리스트의 삶에 대한 방식들이 다양하게 담겨 있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새로운 계절을 맞아 옷장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옷 정리에 관한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